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 이거 사투리를 못 하겠네. 나도. 자, 일단 요거를 한번 가볼게요. 일단 주식시장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6,600 넘어가지 않았나요? 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6,600 넘어서고 지금 제가 좀 전에 하이닉스 얼마야? 하이닉스 131만 4천 원 가고 있습니다. 와. 자, 저는 한 주도 없어가지고 남의 저는 일이긴 한데.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진짜 와. 지금 예, 6,600을 넘어섰어요. 6,600 6,654. 넘어섰고요. 네, 54까지. 삼전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좀 엄청나네 진짜. 얼마 전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앞서서 영업이익도 발표하고 있었는데 와 미쳤지.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여태까지 잘 쌓아왔고 건강하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가 지난 24일에 말씀하시기로 코스피 상승 대한민국 정상화의 상징이다. 코스피 8천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와 진짜 8천이라는 숫자는 약간 정말 꿈의 숫자긴 한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8천.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AI 3대 강국에 걸맞는 네. 이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이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그렇죠. 너무 많이 보여와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께서 만든 온전한 성과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이란발 이 전쟁이 뭐 아예 끝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더 상승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 지금 상법 개정을 꾸준히 해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은 좀 남아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이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더 촉진시키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완비까지 지금 됐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온 거고요. 이 6,600을 돌파했다라는 건요. 이재명 정부가 원래 공약이 5,000이었어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 근데 그때도 뭐 어떤 정치인들은 뭐 개업발이다 뭐 이러면서 뭐 그 가능하냐 네. 비아냥거린 사람들 많았거든요. 이준석도 그래. 이준석 의원이 그랬죠 대표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뭐 6,600을 넘어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적응이 되잖아요. 더 갈 수 있겠다. 이게 경제가 심리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만 코스피 시대까지도 아마 임기 내에 다 열 수 있지 않을까. 좀 감히 한번 네. 좀 희망찬 이야기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뭐 덕장, 용장, 맹장 중에 가장 좋은 게 운장입니다. 운 좋으면 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아닙니까? 운 아닙니다. 운도 당연히 안 따라쓸 수가 없어. 지금 슈퍼사이클이 딱 왔고 예. 이 슈퍼사이클에 같은데요, 하이닉스와 실력이야. 삼성전자가 너 크게 이렇게 이익을 얻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알았는데 나 알았는데 얼마나 살았어. 나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나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도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러면 세수가 엄청 들어올 거예요. 맞아, 맞아. 앞으로 네. 2, 3년간 1,000조 이상 그 세수가 이제 700조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1,000조 이상 들어올 거고 예. 이제 그 돈을 또 어떻게 맛있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채가 줄 겁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부채가 늘어난다고 마냥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단순하게 비교는 못 하는데 그렇게 돈이 세수가 이제 초과로 들어오면 이제 부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소위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나라 빚을 줄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그러면 어떤 여론전에서 네. 도움이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덧붙이자면 이제 이것만으로는 사실 진짜 부족합니다. 이제 앞으로 중도 실용적으로 중도 보수적으로 해야 할 정책들 많아요. 네. 상속세 같은 것도 대통령이 나는 무조건 건드린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과제처럼 요거를 건드린다 이러면 진짜 보수 다 나자빠집니다. 네. 야 이걸 해?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규제 개혁 즉 이병태 교수님이 잘하고 있고 경제인 형벌 또 완화하는 거 대통령이 여러 번 그 얘기하셨습니다. 교수님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규제위원회에서 그리고 고용유연화 얘기도 했고 이제 그동안 했던 뭐 노란봉투법부터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 나가면 앞으로 더 우리나라 경제 펀디멘탈을 더 좋아지게 할 수 있을 거고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를 당이 좀 해줘야 돼요 같이. 나 맨날 얘기하는 거야. 대통령이 그 한마디 해서 와 이러고 끝나면 돼요. 좀 이어받아야지. 와 저런 얘기를 하네? 하면은 근데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런 거 하나가 없어. 좀 뒷받침. 해줘요. 약간 좀.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국회 토론은 매번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지금 그러니까
그 토론회를 하는 게 지방선거에 좋아요. 그렇죠. 표를 그걸로 올리는 이렇게 거야. 또 기대감도 이슈하고. 생기고. 아 그럼. 아니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진짜 대통령께 좀 감사하고 이게 복 받은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적 자체가 네. 엄청난 겁니다. 아니,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지금 대구에서도 그 향수를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산업화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뭐 새마을 운동이니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를 거친 다음에 정보화 혁명 이거 누가 이뤄냈습니까? 이거 DJ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20년을 내다보고 정보화 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먹고 살아왔죠. 네. 이제 AI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지금 이 정말 주춧돌들 잘 쌓아놓으면 앞으로 10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에서도 당연히 관심 갖고 이거 서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말 좋은 모멘텀으로 정말 잘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짜증이 날 때가 뭐냐면 복 받은 거예요 지금. 이 후보들이나 그 정치인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똑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뭐 분골쇄신하겠다고 똑같은 말을 해.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다.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AI 주기도문 외웁니다. 그분들은 AI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도 모르겠는데 AI 일단 주기도문을 배워. 그건 또 들어줄게. 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AI만 한다는 얘기지. 떠뜸 단어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효론과 그 보수 행보를 뭔가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절대 없어. 나 그거 이제 답답. 그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가 안 나오잖아. 겨우 한다는 말이 그나마 겸손하자 겸손도르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기본인데. 태도는요 제일 쉽게 그냥 바꿀 수 있는 거고 소위 싸가지의 문제예요. 진짜 바꿔야 될 건 노선이고 그게 어렵습니다. 노선을 바꾸려면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고요. 그동안 그 노선으로 따라갔던 대통령 그걸 하는 거잖아 지금. 네네네. 이쪽으로 가볼 겁니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지금 중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용기를 내 주셔야 돼요. 그 용기를 못 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용기가 필요하니까 욕 먹으니까. 관성이지 욕먹으니까. 관성. 안 해온 거지. 안 해온 거. 근데 대통령이 방향을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근데도 왜 용기를 못 내지? 그러니까 왜냐? 답답하다 그래서? 당내 이제 8월에 사활일관 전당대회가 있잖아. 아니 거기서 근데 이게 결정되겠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까 그 말씀 되게 좋았어요. 정치인들이 AI 해가지고 뭐 대전환이니 뭐니 말은 많이 해. 맞아. 근데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정책 연구 모임을 갔거든요. 저희는 AI 관련해가지고 늘 이야기하는 게 교육 얘기합니다. 교육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633 교육제도 정부 수립 이후로 계속 633 써왔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모든 학제가 지금 무너져야지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전환의 시대에 와 있어요. 근데 교육에 대해 가지고 633 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치자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데요? 저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대통령께서 일단 AI의 화두를 던지고 네. 지금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잖아. 그러면은 당에서는 교육 얘기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어떻게 그러면 633을 뜯어고쳐 가지고 이 AI 시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요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기술 다 발전되고 나서는 언제 교육합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라면 AI 시대를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뜯어고쳐야 될 각 영역들이 많은데 네.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왜 열고 당의 특위 왜 있습니까? 거기서 이런 걸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얘기하세요. 어쨌든 저는 정치인들이 막 AI 너무 막 길게 막 아는 척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수석한테 외주 준 거잖아요. 괜히 내가 아는 척하지 않겠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으니까. GPT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 뜻을 잘 모르는데 막 거기 방언 터지듯 하시더라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봤던 풍경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실 거예요. 뭘?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정말 지겨웠어요, 저도. 나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당시에 민주당에서도 그 트라우마가 있나 보네. 최고위원회의 같은 거를 메타버스로 한다고. 예, 저도 기억납니다. 당은 줄 달랐지만 알았어요, 기억납니다. 캐릭터들이 막 서로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하는 거야. 근데 막 서로 막 이렇게다 대화해요. 메타버스다 이렇게 다니거든 그 안에서. 그리고 막 중간에 그 통신 끊기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고.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러느니 정확하게 자신들의 어떤 큰 방향성을 얘기하고 막 너무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리고 메타버스. 이 예. AI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철학을 말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건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I 기본법 같은 걸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이제 뭐 인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되는 것부터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단 그 좀 확장성을 펼쳐놔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규제부터 시작하고 네거티브 있다. 규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런 예, 예. 식으로 이제 기본법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규제의 일변도거든. 이제 그런 관성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 이렇게 메타버스 얘기까지 나와버렸네요. 트라우마가 있지 우리가. 아, 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홍보맨들은 아, 그리고 힘듭니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얼마 전에 25일 대통령의 X 메시지인데요. 식약처가 주사기 매점 매석 단속에 나섰다. 아하. 32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한 업체는 13만 개, 그러니까 주사기죠. 13만 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안 팔았고 또 다른 업체는 단골 거래처에 월 평균 59배를 납품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X 글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동체 위기를 이용해서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다. 혼자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아, 근데 이 진짜 이 전쟁 이후에 주사기 수급 문제가 굉장히 진짜?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드나드는 병원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물병원에 어떤 수급 나는 또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재기와 이런 매점매석 때문에 네. 지금 발생하는 일들인데 참 저는 대한민국이 가야 될 미래의 방향성 중에 우리가 이제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굉장히 깊게 우리 사회에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도 늘 같이 살자. 그리고 이런 공동체 정신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이야기인 거고 대통령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룰에 대한 엄정성, 룰을 엄격하게 잘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너무나도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고 반칙과 특권으로 여기까지 끌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뭐 주사기 문제라든지 그동안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밀가루 문제라든지 뭐 하나하나 그 소소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기득권 문제들도 계속 그 격파해 오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뭐 국민들이 더 박수치고 더 많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를요 하나하나 꼬집으면요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에 다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해먹는 데들 있죠. 맞아. 너무 많고 우리의 일상이랑 똑같아요. 일상에서 다 우리가 코베어 가고 우리 등에 진짜 우리 등에 막 빨대 꽂아가지고 누가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우리 현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지금 하나하나 좀 격파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매점매석이나 불공정을 잡아내서 처벌하는 거 네. 이재명 대통령 특기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경기도 때부터도. 그 네. 불공정에는 예. 공정으로 룰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럼요. 도지사 때 우리가 봤던 것도 그렇고 사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만든 가장 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계곡 정비입니다. 맞아요. 네. 당시 예, 뭐. 그때 특히 그 영상 기억나죠? 저는 그 영상에서 그때 그만 저희 팀에서 라이브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계곡 상인과의 만남. 예, 예. 그때 되게 아주 기억에 남고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아주 브랜딩한 큰 문장 하나가 다 해드릴 수 없다예요.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들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예, 안 예, 확실하게 예, 예. 얘기를 해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워낙 다들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막 권익 다 투쟁이 그렇죠. 이루어지잖아. 예. 근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 그런 면에서 좀 탁월한 게 있고. 또 가르마를 하나- 잘 탄다.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또 하나가 중고차 시장 허위 매물 때려잡기. 아! 뭐 이런 거 잘하는 겁니다, 진짜. 네네네. 그래. 오피스텔 관리비 그치. 잡기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우리가. 그치, 우리 너무 많이 기억이 나네. 했고요, 예, 변호사님. 그래서 계곡 정비에다가 중고차 시장 원투 들어가니까 예. 지지율 빡 올랐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지금 다 연장선이네. 지금 밀가루, 네, 맞아요. 설탕, 그다음에 이제 주사기. 다 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이 하나 더 추가하면 좀 이 넛지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넛지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칭찬해주고 예. 좋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거. 좋죠. 그러니까 그런 예. 방식으로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방식도 이런 공정을 만들면 네네네.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거거든. 맞아요. 그렇게 이런 나아갔으면 게, 좋겠어. 근데 이런 게 보수랑 진짜 잘 맞는다니까요. 그래요? 법치 보수가 법 지키는 걸 되게 그치. 좋아. 물론 질서. 법을 안 지켜서 문제지. 법치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보수들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유도해서 바꿔나가는 거. 원래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은 왜 국민들이 반감이 있었냐면 규제.
규제도 그냥 뭐 일만 터지면은 그냥 법 만드는 거예요. 아, 네. 이런 거 국민들이 이제는 원치 않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옳게 만드는 이제 그 역할을 해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부동산 문제도 그냥 솔선수범 하시잖아요. 하면서 이거를 자율 규제로 맞아요. 이렇게 이끌어오는 이런 방식들이 저는 보수 지지층들이 훨씬 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론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